먹는 약을 설명드리는데 메토스트렉테이트,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억제제고 아시트레틴은 각질의 두꺼운 걸 막아주는 약인데 실제로 효과 있는 거는 앞에 두 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냐면 먹는 약을 먹었을 때 맨 왼쪽 정도의 사진을 기대해요. 그럼 보면은 아직도 건선이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옛날 치료들은 이 정도가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였어요. 50에서 60%.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약들은 75%, 이 정도 좋아지는 거를 목표로 약물이 개발이 돼요. 이제 개발되는 약물은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지 약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최근의 약들은 적어도 이렇게 심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치료를 딱딱딱 맞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건선 치료에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치료가 잘 되는 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는 약들은 사실은 오늘은 제가 조금만 넘어갈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나온 약들에 대해서 조금 이건 많이 이미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의 표적, 뭐를 타겟으로 하느냐. 그래서 크게는 TNF-알파, 인터루킨 12, 23, P40, 인터루킨 17 이런 염증 물질을 찾아내요. 이런 게 10년 전에 이런 게 건선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딱 10년이 지나서 이런 치료제들이 개발된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게 만약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10년 뒤쯤에는 그것을 타겟,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기존 치료는 효과가 약간 약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했는데 현재 나온 치료제들은 효과가 좀 더 좋으면서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 잘 모르죠. 20년, 30년, 40년 데이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온 지가 10년 미만이니까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감기가 잘 걸리는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간 기능, 콩팥 기능, 주요한 부작용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유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연세가 50대이신 분들은 50대인 분들의 50%가 결핵에 노출된 적이 있고요. 60대시라면 60대의 60%가 결핵에 노출되어 있고 70대는 70%가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증상이 없다면 잠복 결핵이라고 해요. 결핵은 내 몸에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런 면역 억제제 중에 특정 면역 억제제를 시작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결핵이 집단 발병하거나 학교에서 갑자기 결핵이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일하거나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피검사에서 결핵이면 무조건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현재 이런 면역제제를 드시게 되는 분들은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결핵약을 드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사 말고 원래 먹던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테이트 같은 면역제제도 똑같은 면역제제, 스테로이드도 면역제제인데 그거는 결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핵이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의사들이 별로 강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런 주사제들은 약간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으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특정 기준을 만족한 사람, 치료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보험으로 해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보험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지요. 6개월 이상 계속되는 분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6개월은 넘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수, 아까 빨간 정도, 두꺼운 정도, 각질 있는 정도 10점 이상, 손바닥 면적을 1%라고 이제 보통 기준을 잡았을 때 10개 이상, 그 다음에
광선 치료 또는 먹는 약 같은 거, 바르는 약은 너무 소극적인 치료니까요.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계속 재발하는 경우, 33개월 이상 했는데도, 그러면 내가 그 주사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적용 받지 않고 맞는 분이 제 환자 중에는 아직 없으셨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싼 약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험 기준은 이렇고요. 또 작년 2017년 6월 1일부터 건선이 산정특례라는 제도에 편입이 됐어요.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이나 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 특정 만성질환에 우리나라 유병률이 2만 명이 안 되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나라에서 본인 부담금을 하향 조정해서 유예해 준 제도예요. 그래서 건선 환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기준을 만족한 사람들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심해지는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신청해서 본인 부담금은 10%만 내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 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게 2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증 질환이라고 해서 산정특례 신청하신 분이 아마 2,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1년에 건선으로 진료를 보는, 보험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이 한 5년 전에 한 16,000에서 7,000명 정도가 1년에 건선으로 진료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가 중증 환자라서 신청을 해야 되면은 한 1,6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16만 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만 명이 건선 환자인데 10% 16,000명, 2만 명 정도가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한 10% 미만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선 환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심한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보험 진료를 봤을 때 내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1년에 내는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선 치료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어느 이상 돈이 되면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어느 정도 내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나중에 다 환급받게 돼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